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님이 식당 바닥에 열린 술을 닦은 이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공장의 고위급 직원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나 덥고 시간은 짧고 드릴 말씀은 많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않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그룹 BTS의 맏형 진 씨가 멤버 중 첫 저녁 후에 팬들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제 1000명의 팬과 허그회를 가졌는데 저렇게 진 씨가 차례차례 하다가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잠깐만 야 뽀뽀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이 얼굴 찡그리는 거 보세요. 예. 당연히 저런 행위까지 허용된 허그회는 아니었을 텐데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명백한 성추행이다. 만약에 이 남녀 위치가 바뀌었어 봐라. 뭐 그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사반 화이팅 하신 이서연, 이승민 모자님. 자, 우리 아들 이민호도 사반 가족입니다 하신 한아름님. 자, 새벽 출근하는 조리사예요. 퇴근 후 사반 보면서 잠자리 듭니다. 생일인데 축하 좀 해주셔 하신 최인수님. 자, 해외에서 동생들 키우면서 사반 챙겨보시는 사랑하는 황지연 여사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정연재님. 제 조카 SSG 랜더스 박지환 선수가 그제 기아와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쳤어요 하신 장길남님. 와우. 자, 폐암에 척추 협착, 무릎 연골 수술까지 하루하루 우울하지만 그래도 사반 볼 때는 조금 살만합니다 하신 수원의 송미경님. 자, 어제 7호선에서 임신한 남자분 저도 발견했어요. 혼자 보기 아깝네요 하신 의정부의 최자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어법이죠. 사반 끝나고 백다혜 아나운서는 출연자들한테 맨날 꾸벅 인사하던데 왜 한 번도 받아주질 않아. 특히 박지훈 변호사 하신 홍천의 김동욱님. 잡아주실까요 좀? 예. 그렇군요. 자, 뉴욕의 진희님, 최명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치르고! 왜 이렇게?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난데없이 소화기 테러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영등포의 한 먹자 골목입니다. 주차된 차 사이로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죠. 바로 그때 한 남성 다가오더니 냅다 소화액을 이 남성은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나머지 사람들 앞이 안 보여.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벼랑간 소화기 샤워를 당한 차는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아니, 불에다 뿌리라고 만든 소화기인데 이 사람한테 뿌리면 저 어쩜 좋아. 네, 바로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의 한 먹잘 골목에서 일어난 소화기 테러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헬멧도 쓰지 않고 경적을 울리면서 이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한 남성이 운전자를 잡은 후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고 보니 무면허에 오토바이도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는 챙겨가고 운전자는 훈방 조치했는데요. 그런데 이 훈방된 이 운전자가 골목을 누비면서 신고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신고자 어디 있냐,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보복당할까 봐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또 훈방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역시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또다시 신고자를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제보자 일행에게 소화기를 분사를 한 겁니다. 제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이때서야 파출소로 붙잡혀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파출소에서도 신고자 어딨냐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일단 입건만 하고 집에 돌려보내면 이렇게 보복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자,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훈방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규정상 뭐 범죄라고 보기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있다면 첫 번째 훈방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고 한번 소동을 벌렸거든요. 소화기가 아니라 만약에
흉기라든지 맞아, 위험한 맞아. 물건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이제 갔는데 좀 두 번째 훈방 조치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죠. 속옷 주문했더니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여성 속옷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웬 좀 얼룩이 보이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 속옷 입던 거 아닙니다. 배송 받자마자 막 뜯어본 상품 새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누가 입었던 거 같은 거. 자, 쇼핑몰이 도대체 어디냐? 전 국민이 다 아는 대형 이커머스 쇼핑몰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너무 역하실까 봐 저희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 저는 이 원본 사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제보자는 지난달 31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으로 나온 속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포장지 상태부터 불량이었고요. 이 하의 속옷에는 착용 흔적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상의 속옷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제보자는 상담원이 처음에는 판매 업체가 잘못한 것 같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상품 검수 과정을 다 거쳤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제보자만 이런 상품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제보자 탓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제보자는 그래서 이 제보자는 속옷에 묻은 오물을 DNA 검사를 해보자고 하기도 했는데요. 쇼핑몰 측은 물건 회수를 요구하면서 제보자가 원하지도 않은 적립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상품이 증거물이 될 수도 있어서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핑몰 측 상담실장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는데 제보자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아냥으로 느껴져서 더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쇼핑몰은 6월 10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나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쇼핑몰 측은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속옷, 중고 제품은 아예 안 팔기로 결정을 했고 책임자를 찾아서 고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편의 선 넘은 막말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네요. 네, 막말하는 남편과 이혼이 고민된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와 남편은 늦은 나이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어질러 놔서 뭐라고 하면 아무런 말 하지 말고 네가 치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을 지적해도 사과도 안 하고 시끄럽다면서 대화 자체를 차단해버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3년이 넘도록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혼자 일을 해서 마련한다고 하고요. 사연자가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매달 40만 원씩 생활비를 받게 됐지만 역시나 택도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말하고 생활비도 안 주지만 딸에게만큼은 100점짜리 아빠고 또 딸도 남편을 좋아해서 참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옷을 아무데나 벗어나서 제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너 주둥이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연자 말투가 곱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주둥이라는 속된 말까지 나오니까 모멸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달래기 급급한 사과만 대충을 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냉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딸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묻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이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와, 나 지금 진짜 어이없네. 상희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나하고? 내가 바람을 폈어. 널 때리기를 했어. 돈을 안 갖다 줬어. 아니, 우리 다혜한테 나쁜 압박이를 했어. 야, 그날 회사일 때문에 열받아 했는데 옷 정리하라고 네가 바가지 그거 읽길래 야, 주둥이 조심해 한마디 했기로서니 뭐? 이혼? 상이야, 1절만 하자잉. 너 보니까 딱 갱년기야 지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 다음 사연자 아내. 야, 김은배, 네가 사람이야? 조강지 저한테 주둥이? 야, 넌 입이고 난 주둥이야? 연애할 때 그 주둥이 뭐가 좋다고 네 고귀한 입을 그렇게 갖다 대셨어? 야, 이 교양머리 없는 인간아, 네가 남편 노릇 좀 못했어도 다혜한테 잘하는 거 하나 보고 참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지 마누라한테 야, 네가 이런 말하는 인간 난 극혐. 이혼하자 X.
팀장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주둥이라고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있습니다. 왜? 저 남편이 고칠 것 같지 않으면은 저 남편한테 각서를 받으세요. 뭐냐? 앞으로 저런 말 쓰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플러스 봉급도 압류하겠다. 이걸 실천적으로 써 각서를 받아놓게 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자, 뭐 이게 이혼 사유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데 주둥이 뭐 또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좀 충격적인 배려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하신다면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요? 고치려면 만약에 지금 상황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이 남편이 고치려면 그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바뀔 것 같거든요. 뭐 이전에도 그래서 40만 원 그 생활비 적지만 준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이혼을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자, 그렇다면 진짜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아, 네. 예. 뭐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여성으로서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좀 어.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성으로서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 열받음을 이해를 하는데요. 너무 결정적인 요소가 있네요. 뭐요? 100점짜리 아빠고 딸도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 내담자들도 그렇고 자식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10명 중 몇 명? 결혼한 사람 중 10명 중에 저는 뭐 적어도 한 2-3명은 진짜 헤어지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사시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다. 어째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케이스가 많은데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참는 경우가 너무 많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인생을 다 포기해서 자식을 위해서만 살으라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직은 이혼 도장을 쾅쾅 찍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지금 어쨌든지 뭐 건성으로라도 사과를 했고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래도 생활비라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고 딸을 사랑하니까 일단은 뭐 같이 싸우시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냉전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과를 정말 요구하시던가 하는 방법은 쓰셔야 되지만 딸을 생각해서 아직 이혼은 아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망울망울님,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세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나중에 아빠 같은 남편 만납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4월 20일생님, 딸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혼 후에도 자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곰고님님도 이혼해야 합니다.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의 영혼에 멍이 듭니다. 그 상처 평생 갑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제 전해드렸던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사연이죠. 부산 사하구 몰운대 그린비치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주는 안건을 올리려고 했는데 일부 입주민들이 와서 안 된다 막 이렇게 항의하고 했던 거. 자, 그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요. 그 일부 반대한다는 입주민들이 백기투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몰운대 그린비치 아파트 경비실에 다 이제 올여름 에어컨을 놓을 수 있게 됐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고요. 자, 경북 경산의 석상보님 보고 계시죠? 경산시 강변 동로 남천로에 있는 외가리 좀 구조해달라 연락을 주셨어요. 자, 지금 보시는 저 녀석인데 가만 보면 왼쪽 날개가 밑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날개가 꺾인 거예요. 다른 녀석들은 잘 날아다니고 이동하는 데 반해서 저 녀석은 날개가 고장나서 이제 하루 온종일 저렇게 남천로 주변을 맴돌고만 있다고 하셨어요. 자, 경북 경산시청에도 계속 연락을 하셨다는데 달라진 건 없다고 합니다. 이 폭염에 저 녀석 저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자, 경산시청이든 어디든 저 날개 꺾인 외가리 구조 좀 해주십시오. 네, 치킨집입니다. 한 테이블에 남성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손님들은 자리를 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이었던 손님 중 한 명이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장을 향해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합니다. 일행이 말렸지만 식당 밖에서도 난동은 이어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자영업자 커뮤니티 있잖아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거기에 올라온 사연인데 치킨집 사장님이 마감 직전에 손님들을 받았어요. 안 받아도 됐는데 너무 그래도 야박한 것 같아서 마감 직전에 손님들을 받았는데 거기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마음이 아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장은 직원 없이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40, 50대로 보이는 남성 손님 4명이 왔다고 합니다. 이미 조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식당 홀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용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딱 30분만 먹고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경기도 어렵고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생각에 손님들을 받았고요. 손님들은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에 따르면 손님들 치맥 잘 즐기고 수다 떨면서 시간 보냈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아내가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다죠? 네, 이 사장님의 아내가 테이블 바닥에 보니까 이제 무슨 액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인가 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가 이제 복도니까 배달 기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고 일단 뭐 사장님이나 사장님 아내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사람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키친타올로 그 물을 지금 이제 닦았대요. 이렇게 닦고 있는데 그동안 뭐 자기네끼리 얘기하기를 뭐 네가 쏟았냐 뭐 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더니 계산을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 아내는 뭐 다 갔으니까 밀대로 다시 이제 청소를 하셨대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 사장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그 4명이 나갔는데 잠시 후에 한 손님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바닥을 치우고 있는 사장 아내분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라고 소리 지르니까 밖에 나가 있던 다른 일행도 들어왔습니다. 예.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치면서 삿대질 했는데 내용이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데 바닥에 소매라도 받냐? 소매 안 받다 이겁니다. 그리고 맥주 좀 흘릴 수 있지. 계산 안 하고 도망갔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아주 부자 되겠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을 했다고 하니까 이 바닥을 닦던 사장의 아내분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 이제 그 사장님 남편분은 주방에서 치킨을 막 계속 튀기고 계셨대요. 그런데 막 홀 쪽에서 계속 막 고성이 들리니까 뭔 일이야 싶었답니다. 사장이 곱장 아내분이 있는 홀로 나가는데 그 이후에도 손님들, 아까 보신 그 손님들 고성 협박 멈출 줄 몰랐다는 거죠. 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가 니들 망하게 해줄 거야. 자, 사장이 이제 홀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꾸 소리 지르고 아내가 뭐 그러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네가 사장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장이면 죄송하다고 무조건 고개 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구청 직원이다. 동네 사람 뭐 모르는 사람 없다. 내 이런 가게 처음 본다. 바로 이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손님이 있어요. 가게 상호를 말하면서 SNS에 이걸 올려서 너 망하게 해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냐라고 난동을 피우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구청 직원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자, 맞다 치면 저래도 됩니까? 우리 전직도 공무원이시잖아요, 우리 팀장님.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저 내용을 보면 사장님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구청 직원이라고 했지만은 구청 직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이면은 뭐 시민들이 봉사하는 직업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망하게 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고 했다는데 그 사장 입장에서는 아내를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당시 사장은 홀에 없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아내 이제 전후 사장 얘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생각이 볼 때는 아내한테 말 들었는데 당시 아내가 물이 흘린 거, 즉 맥주를 흘린 걸 닦는 거를 손님들이 보고 좀 기분 나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맥주 흘리면 닦는 거 당연한 거고 그걸 흘렸는데 구청 직원이라 하면서 뭐 망하게 해주겠다? 직원들이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런 말 했다는 거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볼 때에는 구청 직원을 사칭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참 잘 먹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청소 비슷한 걸 하니까 이제 열받아서 그랬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손님들이 그랬잖아요. 맥주 흘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맥주를 마시다가 좀 흘린 것 때문에 흘린 걸 뭐 치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장이 CCTV를 봤더니요, 반복적으로 맥주를 부었고 실수를 흘리는 게 아니라 거의 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요, 이 한 손님이 주변 일행들의 주변 살피더니 흘리네. 이 술잔인 맥주를 테이블 바닥에 대놓고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한참을 대화하다가 손님이 또다시 바닥에 술을 버리려고 이 테이블 아래로 술잔을 가져갔다가 이번에는 버리지 못했는데요. 일행 중 한 명이 잠시 밖으로 나갔고요. 이 나머지 일행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손님은 또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이 술잔에 있는 술을 몽땅 바닥에 부어버리는데요. 그러더니 빈 술잔에 마치 술이 있는 것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아니 저렇게 나오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술을 먹기 싫거나 아니면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버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마시기 어려우면 오질 말든가 아니면 거기서 오늘 나 술 못 마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버립니다. 몇 잔입니까? 지금 몇 잔을 버립니까? 예전 같으면 술 버리는 사람 취급을 제 친구들끼리는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인간이 아닙니다. 박 그거는. 변호사님 지금 아까워서 화나신 아깝기도 거죠? 하고 그러면 물을 마시든지 딴 걸 마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술을 버리는 모습 보이거든요. 제가 술을 못 하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박 변호사님 제가 술을 못 마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저짓했다가 엄청 욕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양원방에서 술 마셔보면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죠. 물 받으면 되잖아요. 비겁하고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뭔가 불안하고 안 좋으니까 지금 사장님 부부한테 화를 내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술을? 자, 교수님 그런데 지금 저 치킨집 사장님께서 부부가 또 신혼부부래요. 근데 지금 자기 아내가 저렇게 진상 손님들한테 당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니까 이제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러고 열심히 이제 치킨집을 여신 건데 아내가 저렇게 협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도 내가 겁을 먹고 제대로 한마디 못 해준 게 너무 자책이 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상처가 되고 정말로 밤에 잠도 안 오고 또 아내는 나 가게 못 나가겠어라고 얘기해서 이제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장님께서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지 술을 그냥 정말 잘 마시는 척하려고 몰래 버리는 것도 사실 너무 온당치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뭐 좀 부끄러웠겠죠. 갑자기 와서 닦으니까 그럼 또 그냥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친구라면은 그냥 기분 좋게 나갈 수도 있는데 와서 본인의 열등감과 자존심 상한 거를 또 와서 가장 약한 여자 사장님한테 저렇게 풀고 거기에다가 공무원이 어쩌고 그냥 두지 않겠다. 사람들이 뭐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사람들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잘난 척 하시는 그분들이 부끄러워야지 열심히 사시는 그 사장님 부부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구청 직원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진짜 구청 직원이라면 제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에이드 주문했다가 탁 맛없다고 해서 그 커피숍 안으로 막 네. 에이드 확 던져버렸던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내 의정부 시청 내 공무원이야 했던 사람. 의정부 도시공사 직원인데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징계 받았죠. 업무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이면 더 잘해야지요. 그리고 공무원이면 숨겨야 돼요. 그렇게 비겁하지만 숨어야 되는데 공무원이야 이게 뭡니까? 공무원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공장의 고위급 직원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인데요. 사반 가족께서 제보자께서 무려 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때가 됐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박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2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제보자가 한 중소기업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바로 50대 공장 관리자가 여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건데요. 그 피해자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겁니다. 이 피해자의 나이는 딸뻘인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 특히 가장 피해를 본 피해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20대 베트남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5, 6개월간 성추행 당하는 걸 직접 목격을 했고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그 여성 피해자들한테 번역기 앱을 쓰면서 성추행 사실을 내가 확인했고, 이거 우리 동영상으로 제대로 남겨놓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피해 여직원들이 알겠다, 동의를 해줘서 그때 이제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럼 촬영을 했다면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장 관리자가 여성 직원을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엉덩이를 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데요. 또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는 관리자입니다. 자연스럽게 백허그를 하면서 팔을 만지고 또 목에다가 어깨를 걸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리자는 또다시 여성을 끌어안으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여성이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나중에는 뒤에서 다시 습격을 해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여성들을 안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찍혔어요. 저희가 지금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 양이 되게 많아요. 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대놓고 저짓을 합니다. 자, 공장 곳곳에 CCTV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따로 저렇게 촬영을 해야 했느냐?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각지대입니다. 자, 성추행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CCTV 사각지대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 공장 관리자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제보자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일하다가 좀 심하더라고요. 좀 아니다 싶은데 저도 이제 보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피해 여성분 동의 없고 카메라 설치한 거고, 공장에 전체적으로 CCTV가 다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조그만 여성분, 그분이 이제 베트남 분인데 딱 그 자리에만 CCTV가 사각지대예요. 아, 그 알고 있었나요, 그거를? 그 사람이 그 여자애를 거기다가 배치를 했어요. 자, 은배 팀장님,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제보자 이야기 되면은 저 공장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공장이 관리직이기 때문에 CCTV가 안 보이는 사각 지역을 알고 있었고, 그 사각 지역에 그 외국인 여성을 그 자리에 배치해서 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여성이 불법 체류자고 하는데,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성추행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못할 것이다. 이게 왜 이러냐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옛날에는요, 신고하게 되면은 불법 체류자는 경찰에 잡아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게 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해고도 되고 추방되기 때문에 그 신고를 못했다. 요걸 약점을 잡은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악질입니다. 왜냐하면 저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딸 같은 여성을 저렇게 성추행했다? 와, 정말 저거는 제가 현직에 있었으면은 저건 용서가 안 되죠. 바로 구속감인데, 어찌됐든 저 공장 관리하는 사람이 그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가 휴대폰을 미리 설치를 해서 저 영상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영상이 버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그 가해자를 신고할 수는 없었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제보자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일단 이제 베트남 여성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 뭐 소리 질러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긴 했는데, 뭐 하기는 해도 뭐 영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회사에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 개입하고 하면은 무섭잖아요, 이거는. 주방당할까봐. 그때 이후로는 조금 이제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됐다, 자기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고. 박 변호사님, 네, 결국 피해자의 그 약점, 그렇죠. 그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내국인이었다, 한국인이었다라면 저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신고를 해버리죠. 누가 저렇게 합니까? 약점.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베트남 여성이 불법 체류자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되면 바로 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끌었던 것 같고요. 여기 말고도 막 자기가 뭐 사각지대에서 엄청나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촬영을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신고를 못했다고 하고 이 베트남 여성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즈벡에 있는 또 러시아 여성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불법 체류자는 아닌데 경찰이 신고하는 걸 꺼려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 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결국은 제보자가 저 영상을 이 사람이 찍었잖아요. 관리자인데. 그렇죠. 제보자가 영상을 저렇게 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 동의 받고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회사 측에 얘기하는 걸로 그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가해자 회사에서 뭐가 됐든 신고를 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저 가해자가 만약에 면이라도 됐다. 그랬다면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굳이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저 짓을 하고도요.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네,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반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공장 관리자는 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회사에선 단순 격려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단계였기 때문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0대 공장 관리자는 지금까지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지금도. 자,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 회사에다 이제 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감봉 3개월을 한 거냐 물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줬습니다. 그 피해자도 성추행 아니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그럼 그 성추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 체류자이기도 하고 약점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지금 영상이 지금 찍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강제추행죄라든지 뭐 성범죄가 친고죄 내지 이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했던 범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 영상 그대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파악을 한다 그러면 저 누가 봐도 강제추행이에요. 어떻게 엉덩이를 막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데 그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무슨 격려입니까 그게? 회사도 좀 제발 좀 제대로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그렇게 의사표시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는 회사 측도 저는 좀 잘못된 어떤 판단이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제보자분이 무려 2년을 기다린 끝에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제보자께서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혹시 우리 근로자들이 잘리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혹시 뭐 그럼 또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그냥 이제 꾹 참고 계셨던 거예요. 이 제보자께서는 이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가서 그 공장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지내서 이제 이 근로자들이 다 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 고국으로 들어간 후에 지금 공론화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감봉 3개월 징계만 받고 여전히 근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밝혔고요. 우리 경찰은 지금 이제 그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대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불법 체류자라도 강제 출국 걱정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좋은 어떤 취지의 법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불법 체류자인데 내가 범죄를 이런 성추행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동료라든가 회사 고용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인권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회사의 대처가 아쉽고 또 제보자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끝까지 배려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께 제가 짧게만 여쭐게요. 만약 내국인 여성을 저렇게 했다면 하지도 않았겠지만 내국인 여성한테 감히 저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뭐 하지도 않았겠지만 했다면 징역입니다. 예. 감봉 3개월. 아니요, 이건 형사처벌 사안이고요. 형사처벌도 되고 회사에서도 잘라야죠. 예. 당연히 해고돼야 될 상황이고
피해자 한둘이가 아닙니다. 피해자 여럿이고 사각지대에서 또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회사도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저 사람은 형사처벌, 해고까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50대) 송 씨는 최근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직 미혼인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80대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더구나 아버지는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신 상황인데 말이죠.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80대 부모님이 최근 이혼 위기에 놓여서 너무나 걱정된다는 큰 따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자, 그 밑에는 또 여동생이 있다고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제보자는 50대 여성 송 씨예요. 근데 그 밑에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서 50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보자께서는 20대에 결혼을 해서 일찍 결혼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자주 왕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80이 넘으신 부모님께서 이혼 위기에 처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자고 하시면서 소송까지 제기하신 상황이고 아버지는 이혼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시나라고 이제 보니까 그 뒤에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이혼해라, 이혼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게 여동생이었던 겁니다. 딸이 80대 어머니의 이혼을 부추긴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아버님은 80대 후반의 고령이시고 또나 경증 치매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돌봐야 될 정도의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앞장서 가지고 부모의 이혼을 시키려고 앞장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진 않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분리될 정도의 뭐 상관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했거나 뭐 외도를 했다거나 아니 뭐 사기를 쳤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없었고 또 가정을 그렇게 등한히 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공무원 생활 은퇴한 뒤에 이제 퇴직금이냐 연금이냐를 선택하거든요. 연금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받는 공무원 연금으로 엄마, 여동생, 아버지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엄마를 이혼시키려 하는 여동생.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여동생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집이 5년 전에 아버지가 여동생 명의로 사준 집입니다. 각서를 따로 받아둔 건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여동생에게 평생 부양을 약속받고 사준 집이었는데요. 이 언니 송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두 딸을 키우느라 어머니도 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동생은 아버지가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의 절반도 엄마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그 가족사를 뭐 다 알 수야 없겠지만은 이 여동생도 부모님과 함께 뭐 시집을 안 가고 이렇게 부모님 80 뭐 고령의 부모님 모시고 살면 뭐 복잡한 또 속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아직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지금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구박이 계속 시작됐다고 해요.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아주 작은 방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아버지 거기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여동생의 구박, 딸의 그렇죠. 구박. 딸의 구박인데 딸하고 어머니가 한편이고요. 아버지는 방에 어디 넣어놓고 밥을 따로 차려줍니다. 빨래도 따로 하고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TV 좀 크게 떨어놓으면 볼륨 너무 크다, 시끄럽다. 청소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한편이고요.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딸을 따돌림 시키는 거죠.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아이고야. 하고 결국 두 집 살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서 아버지를 좀 모셔올까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본인도 좀 암 투병 때문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 정리하면 그거예요. 엄마와 여동생
모녀가 한 팀이 돼서 아버지를 완전히 바보 만들고 있다. 송 씨도 이런 여동생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송 씨가 엄마와 여동생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동생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 씨가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도 싫어하고 여기는 내 집이라면서 올 수 없게 막아서 아버지도 밖에서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여동생이 이런 이유에 대해서 송 씨가 추측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엄마가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 험담을 하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걸 50년 넘게 듣고 자란 여동생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피해자다. 아버지가 엄마를 힘들게 한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언니의 추측이 교수님은 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언니가 정확한 지금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동생만의 비밀이라던가 얘기할 수 없는 다른 사연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언니가 얘기하는 거 저는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0년을 넘게 엄마랑 아빠랑 살면서 이제 엄마가 아빠를 너무 싫어하셨고 그걸 평생 이제 험담을 하셨는데 이 동생은 심리적으로 이제 엄마 편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빠를 미워하게 됐고 저는 좀 그 핵심에 지금 경증 치매 상황이다라는 게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경증 치매 증상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좀 더 공격적이 되셨을 수도 있고 뭐 말을 좀 함부로 하실 수도 있고 무슨 뭐 매사에 좀 의심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안 그래도 힘들었던 엄마나 이 동생이 딸이 더 이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우리 아빠가 지금 아프시구나. 우리 아빠가 지금 치매 증상이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고 치료를 받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성폭이 개팍해. 우리 아빠는 평생 어머니를 괴롭혔고 앞으로 아버지가 치매가 더 심해지면 우리 엄마는 이제 관병돼야 돼. 뭐 등등이 생기면 이제 엄마와 아빠를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게 된 우리 80대 아버지 이혼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자, 이 제보자께서는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아빠가 이 여동생이 부양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이 약속을 받고 집을 사준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혼을 당한다? 그러면 이 80대 아버지 경증 치매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그렇죠. 이제 집을 사주긴 또 집을 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증여 비슷하게 아니면 사서 준 그런 상황인데 조건부 증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들이 표시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좀 법적으로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표시가 안 되고 말로만 내 집 사줄 테니까 나 좀 부양해달라 그 정도만 됐을 때는 실제로 법적인 권리로 될기는 조금 의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옆에 증인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양을 하지 않고 어떤 집만 가져갔다면 그거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반 정도는 아버지 거고 반 정도는 어머니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20년 정도 같이 생활했다 그러면 연금은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반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본인 것도 몫이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분 것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연금의 취지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팀장님 뭐 좀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봉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치매 당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치매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거 참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그 노인분 그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합심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뭐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사나님은 부모님이랑 대화로 풀어보세요라고 하셨고요. 이 그 민트 오이오님은 그냥 미워하진 않을 텐데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입니다. 거대한 몸집의 닭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집안을 걷보이는데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 곳은 바로 주인이 자는 침실이었습니다.
이 닭은 슬리퍼를 발판 삼아서 폴짝 침대 위로 뛰어오르더니 머리 주변을 꾹꾹 밟고 다닙니다. 왜 밟어? 네, 해가 중천이다 좀 일어나라 이렇게 부리로 콕콕 찢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울기까지 하는데요. 이 주인은 좀 더 자겠다는 듯이 시끄러워하면서 아예 귀를 꼭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념의 닭은 포기할 줄 모르는데요. 몇 번 더 귀청을 울리면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 이거는 네, 바로 옆에서 사실 이 닭은 슈퍼마켓에서 산 달걀을 부화를 시켜서 애지중지 키워온 반려닭이라고 하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커서 주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건 물론이고 알람 시계까지 자처하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알람 시계. 인도로 갑니다. 한 남성이 호수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물만 물 위에 나온 채로 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데 누가 봐도 익사한 사람처럼 이런 걸 왜 보이죠. 보여줘? 남성을 목격한 시민들이 신고를 했고요. 도착한 경찰이 쭉 늘어진 팔을 붙잡아 조심 뭐야, 깜짝이야. 꺼내보는데요. 남성이 눈을 뜨고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경찰을 쳐다봅니다. 죽은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시신인 줄 알았어. 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안도하면서 웃는 사이에 몸에 시원하게 물을 뿌리고요.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옵니다. 무서워. 왜 저러느냐고요? 남성 근처 채석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는데요. 일하다가 지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호수 안에서 열을 식히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려 이게 5시간 이상 저 상태로 있었고요. 시민들은 죽은 걸로 착각했던 것인데요. 다음부터는요. 수영 좀 해라, 이 사람아. 너무 기괴하잖아. 기계예요.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장대하고 웅장한 절경을 자랑하는 중국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에서는 폭포가 떨어지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은 이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 계단에 서 있던 저 여성이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여성은 잠깐만요. 설마 좀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성은 피할 새도 없이 머리에 정통으로 돌을 맞고 맥없이 쓰러져 버렸는데요. 놀란 관객들이 머리를 감싸지면서 허둥지둥 자리를 피하는 사이 한 남성이 다가와서 상태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5kg 이상의 바위가 높은 벼랑에 떨어진 터라 맞은 충격이 심해 보이죠. 자, 이거 장을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 숨졌습니다. 즐겁게 놀러간 여행에서 이런 날벼락을 맞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국 즉시 이 지역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강아지를 이 두 손으로 잡은 채 바쁘게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마당 뭐야, 이거? 울타리 너머로 뭐야, 강아지를 이거? 던져서 넘겨버리는데요. 이 강아지의 작은 몸이 내동댕이 쳐지는 사이 이렇게 남성은 누가 볼세라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 같죠? 설마 버린 거? 네, 황당한 건요. 저곳이 자기 집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유기를 한 뒤에 차를 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집주인은 잠시 후 집에 돌아와서 낯선 개가 마당에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2살짜리 닥스훈트는 혼란스러운 듯이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이후에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어쩜 좋아. 네, 현재 강아지는 보호소에 맡겨져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천벌을 받아라. 저놈은 인간도 아니다라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대면의 시대, 전화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고객님, 좋은 보험 하나 있어서 전화. 그래서 시그널 플래너, 보험을 쉽게, 톡으로 가볍게. 전화 없는 보험 시대, 시그널 플래너.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